13장 7절 최대 최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배울 때 일변수 함수의 극대와 극소 그리고 최대와 최소라는 용어를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최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이변수 함수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용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판정법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극대, 극소, 그리고 최대, 최소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일변수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의 용어부터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같이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X축이라 봤을 때요. 자, X축상에서 요점의 위치가 알파였더라 보겠습니다. X 이퀄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구간을 하나 생각하도록 하죠.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X라 놓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모든 실수는 항상 대수관계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크다 작다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함수값을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고 또 근처 다른 점에서 함수값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알파란 점에서 함수값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점을 x라 놨을 때 x에서 함수값하고 비교해 볼 때 알파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x가 만약에 알파와 같다면 그때는 뭐 등호가 성립하겠죠. 자, 이제 만약에 어떤 함수 y = fx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는 x = 알파란 점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극대라는 것은 로컬 맥시멈이라 하죠. 즉 말 그대로 한정된 구역 안에서 제일 큰 값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전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 우리는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는 극소값을 갖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 보고요. 자, 요 점이 베타였더라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x = 베타를 품고 있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하나하나 값을 비교해 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에 베타는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본 결과와 근처 다른 점 x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베타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거나 또는 같다라고 가정할까요? x가 베타이면 같아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주어진 함수 fx는 x = 베타에서 이번에는 그림을 보세요. 제일 작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면 극대값, 가장 작으면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극대 극소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인데요. 우리가 글로벌 맥시멈 또는 글로벌 미니멈이란 말은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글로벌 맥시멈이란 말은 최대값, 그리고 글로벌 미니멈은 최소값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는 우리 교재에서 쓴 것처럼 앱솔루트라는 말을 붙여서 절대적으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요. 절대 최대값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최대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앱솔루트 맥시멈이 바로 최대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앱솔루트 미니멈은 최소값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글로벌, 로컬 이렇게 구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구간 안에서 가장 크다면은 그것이 최대가 되고요. 그 구간 안에서 가장 작다면 최소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x = 알파에서 극대이자고 최대고요. x = 베타에서 극소이자고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극대가 곧 최대, 극소가 곧 최소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더라 보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x1, x2, x3, x4를 계산했을 때 x1과 x3에서는 극대가 되고요. x2하고 x4에서는 극소가 되는데요. 물론 이런 예문들처럼 극대 중에서 최대, 극소 중에서 최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AB 구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다면 얘는 극대도 아니었지만 최대가 되고요.
얘는 극소도 아니었지만 최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역을 더 작게 잡아버리면 말이 또 달라지죠. 요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값을 비교해 본다면 얘가 극대이자고 최대, 얘는 극소이자고 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역, 함수의 정역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극대가고 최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안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변수 함수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모양의 원폴면이 그려져 있다라 보겠습니다. 내부는 비어 있다라 볼게요. 자, 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 요 점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은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 요 점을 포함하고 있는, 아까는 직선이었으니까 인터벌, 구간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예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한 점이죠. 그러니까 위에 살을 들여다봤을 때 한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적당한 원판을 하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하나 생각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반지름은 적당하게 주어지는, 요 반지름은 뭐 예를 들어서 입시론만큼 주어졌다라 볼게요. 보통 그냥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예요. 자, 이렇게 작은 원, 반지름이 입시론이는 원 내부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라는 요 한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 봅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을 하나하나 다 비교했을 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곡면이 z는 이퀄 fxy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요 첫 번째 a, b라는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그 근처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하나하나 비교했을 때 a, b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면 또는 xy가 a, b와 같다면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까와 비슷하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y는 한 점 a, b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다가 다른 모양의 그래프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뭐 이게 이렇게 대응되듯이 얘가 이렇게 대응되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원폴면이 그려져 있다라 볼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었다라 가정한다면 그럼 여기 꼭지점에서 xy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할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그냥 똑같이 a, b, 0이라 써볼게요. 좀 다르게 쓸까요? 혹시라도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c, d, 0 이렇게 돼 있다라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적당한 반지름이 뭐 입시론이 주어지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 b라는 c, d라는 한 점에서 함수값하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을 일일이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함수값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c, d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그 근처에 다른 점에서 함수값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작거나 또는 xy가 cd와 같으면 이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돼준다면 주어진 함수 fxy 이변수 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꼴로 돼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이 함수는 c, d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변수 함수하고 비슷한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대응된 개념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에서도 우리는 함수값을 일일이 비교했을 때 그 한정된 이 원판 안에 있는 모든 점하고 비교했을 때 함수값이 제일 크면 극대값, 함수값이 제일 작으면 극소값에 해당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극대가고 최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고 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더 넓게 잡는다든가 그러면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공간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에 대응되는 공간 그래프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곡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점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니까 얘네들이 극대값에 해당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래프들이 근처에 다른 점에서 함수값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즉 가장 작죠. 얘네들이 바로 로컬 미니멈에 해당됩니다. 즉 극소값에 해당돼요. 그런데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좌우를 쭉
뻗어나가도 더 이상의 이런 굴곡이 없이 편편하다면, 즉 아무리 쭉 가도 이 그래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극대이면서 곧 최대가 되고요. 얘가 극소이면서 곧 최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를 범위를 더 넓혔을 때 또 다른 곡면이 이렇게 있다면 그쪽이 더 최대가 되고 또 이쪽에 더 내려가는 게 있다면 그쪽이 더 최소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범위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얘네 둘은 극대가 되고 얘는 극대이면서 최대, 얘네들은 극소이면서 더군다나 얘는 바로 최소도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일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이변수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교재 정의를 보면서 살펴보면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죠. a, b에서 함수값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보다 제일 크다면 주어진 함수는 이 점에서 극대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fa, b를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극소를 갖는 점은 반대로 부동호가 작게 나올 때를 극소를 갖는다 하고, 이 값을 극소값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동일하니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변수 함수에서 아주 유명한 페르마 정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페르마 정리는 뭐였었냐면, 함수 fx가 x = a라는 한 점에서 극값을 갖고, 극값은 극대 또는 극소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함수 fx가 x = a에서 극값을 갖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0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페르마 정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페르마 정리를 혹시 이변수 함수에다는 적용될 수 없는지, 즉 이변수 함수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요. 바로 이 지금 배우는 이 정리가 이변수 함수에 대한 페르마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정리인지 가정은 뭐고 결론은 뭔지 한번 볼까요? 함수 f가 한 점 a, b에서 극값, 극대 또는 극소를 통틀어서 극값이라 얘기를 합니다. 극값을 가지며 일개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존재하면, 즉 여기서 fx, 더군다나 fx, a, b가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러면 뭐였었냐면, 일변수 함수에서의 페르마 정리는 극값을 갖고 미분이 가능하면 그 점에서 미분 개수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여기도 극값을 갖고 편미분이 존재한다. 즉 편미분이 가능하다면 x에 대한 편도함수도 제로, y에 대한 편도함수도 제로가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바로 이 기울기 벡터, 그라디언트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각각이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가 제로값이니까 당연히 그라디언트 벡터도 제로 벡터가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한 페르마 정리, 이게 과연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변수 함수의 페르마 정리의 원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변수 함수를 x, b, 자, y좌표는 b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y좌표는 b로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요 이변수 함수를 편의상, 여기 보세요. 변수는 이제 x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gx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gx라 놓겠습니다. 문제 가정에서 우리는 일개 편도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우변에 있는 이 함수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여기 지금 변수가 x밖에 없네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체인룰의 원리를 배웠었죠.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연쇄 법칙을 여기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쇄 법칙이 이에요. g를 x에 대해서, 이 g가 x만의 함수잖아요.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즉 dg dx라고 보면 돼요. 이건 g 프라임으로 그냥 쓴 것뿐입니다. 얘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변수는 x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변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y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 취급되니까 이쪽 부분은 계산해봤자 제로가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게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g'x는 fx, x, b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따라서 우리는
프라임 x 대신에 만약에 a를 대입한다면 자연스럽게 얘는 a, b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잘 볼까요? gx를 이렇게 놨으니까 g는 당연히 x에 관한 일변수 함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함수 f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속인 얘가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페르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왜냐면 얘를 이렇게 놨으니까 이게 일변수 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 b라는 한 점에서 이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일변수 함수도 당연히 gx도 x = a에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편미분이 가능할 때 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g라는 함수에 대해서 페르마 정리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마 정리를 적용해 본 결과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제로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나머지 말로 좀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x가 변수가 아니라 y가 변수가 되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좌표는 a로 고정되어 있고 y가 움직이는 것을 편의상 여기 g 소문자 x를 썼다면 이게 대문자 g y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아까는 이제 말로 설명했는데 지금 이제 글로 써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가정에서 f는 a, b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연쇄법칙을 일단 적용해 볼게요. 연쇄법칙을 적용해서 살펴본다면은 그러면 g'y가 되죠. y밖에 없는 일변수 함수예요. 대신 여기는 뭐예요? x에 대한 편도함수는 x가 없으니까 상수 취급돼서 0이 될 것이고 y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y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fy a, y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리고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f가 a, b에서 극값을 갖고 그리고 편도함수 fy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존재하므로 이 g라는 함수는 g는 자, 여기가 b가 되면은 정확하게 a, b가 됐죠. 그래서 gy는 y = b에서 말을 그대로 이어서 쓴다면 일변수 함수가 됐잖아요. y = b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y에 대해서 f를 y에 대해서 편미를 할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g도 미분 가능합니다. g가 미분 가능하므로 그래서 요 g라는 함수에다가 페르마 정리를 적용합니다. 함수 g에 페르마 정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적용하면 g'b가 0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은 g'b는 여기다 b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fi a, b가 0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앞에 첫 번째도 사실 이렇게 아까 말로 설명했던 거를 글로 남기면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x에 대한 편미분 개수도 제로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미분 개수도 제로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변수 함수와 동일하게 페르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변수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이변수 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극값을 갖고 그 점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가능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하다면 x에 대한 편미분 개수도 제로, y에 대한 편미분 개수도 제로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극값을 갖고 편미분 가능하다. 어떤 그림을 상상하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는다면 매끄럽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곡면이 매끄럽게 되어 있으면 언제나 편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런 데서 극대값, 이런 데서 극소값이죠.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가 되고 요 점에서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x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앞서도 강조했었죠. xz 평면의 평형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는 얘기니까 수평 평면에, 즉 xy 평면의 수평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yz 평면의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fi인데요. 그게 0이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xy 평면하고 수평인 접선이 생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값을 갖고 편미분이 가능한 모든 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쪽에서도 이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xy 평면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잘 관찰해 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저평면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저평면을 이 극소가 되는 점에다 저평면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요 극소가 되는 점에다, 요 또한 마찬가지로 극대가 되는 점에다가 이렇게 한 점에서 저평면을 만들어 보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라는 얘기는 수평 저평면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저평면의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z는 equal fxy가 주어졌을 때 한 점 a, b에서 편미분이 가능하더라 보겠습니다. 자, 편미분이 가능할 때 우리는 이 한 점에서 곡면에 접하는 저평면을 생각한 적이 있었죠. 앞에 단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평면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x0, y, 여기 ab군요. 그냥 ab를 쓸까요? a,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우리가 편의상 x0, y0 씁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첨자를 넣어서 x0, y0에서 편미분이 가능할 때 이걸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을 z0라 쓴다면 z-z0는 이퀄 fx x0, y0 그리고 여기는 x-x0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y x0, y0 그리고 y-y0 이렇게 되죠.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저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식이었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주어졌을 때 저평면은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 볼까요? 이 이변수 함수가 x0, y0에서 그 값을 갖고 편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x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제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제로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제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AB 대신에 그냥 x0, y0를 썼을 뿐이에요. 자, 얘네들이 제로가 되니까 우변이 전부 다 0이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 확인해 보니까 z-z0가 제로예요. 즉 z는 이퀄 z0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배웠었죠. 이게 z0가 한 점에 고정된 상수잖아요. 그래서 z 이퀄 상수꼴은 뭐예요? xy 평면의 수평인 평면이라는 뜻이 있죠. 만약에 z0가 1이라면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수평 평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변수 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그 값을 갖고 그 점에서 편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 극대가 되건 극소가 되건 바로 그 점에서 수평 저평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변수 함수일 때 어떻게 됐어요? 극대가 되는 점에서 그리고 그 점에서 미분가 나오면 바로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말과 대응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변수 함수일 때는 수평 접선, 즉 접선의 길이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지금은 저평면이 xy 평면에 평행하게 생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대응됐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에요. 즉 저평면에서 fx가 제로이고 fy가 제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z는 이퀄 z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용어를 하나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제로, 즉 어느 특정한 점에서 x에 대해서도 편미분했을 때 제로가 나오고 y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도 역시 제로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거나 또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구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편도 함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우리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변수 함수에서도 이와 비슷한 용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통틀어서 우리는 임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제로, y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제로가 되거나 동시에 제로가 되거나 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바로 임계점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극값을 갖게 되면은요, 아까 배웠던 이변수 함수의 페르마 정리로부터 만약에 어떤 이변수 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극값을 갖고 편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점들이 다 임계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일변수 함수에서도 임계점이라는 것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말하잖아요.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고, 근데 그 점에서 항상 극값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판례가 있었죠. x의 3승 그래프입니다. y는 이퀄 x의 3승은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지만, 그래서 임계점이 되지만 그 점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거든요. 즉 극값을 가지면 그 점이 임계점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0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임계점에서 무조건 극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극값을 가지면, 그리고 미분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임계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성립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변수 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변수 함수의 페르마 정리를 적용할 때 만약에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갖고 x에 대한 편미분도 가능하고 y에 대한 편미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점들은 다 임계점이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임계점이라고 해서 그런 점들이 반드시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최대 최소, 극대 극소가 아닌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면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역이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더군다나 다함수죠. 그럼 전실수 평면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를 잘 묶어볼까요? 완전 적걸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6y까지를 일단 y-3의 저거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4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니까 4가 나오는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 나왔대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은 항상 0보다 크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4를 더했으니까 전체 결과는 당연히 4보다 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x나 어떤 y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4보다는 크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최소값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완전 적골이 0이 되는 점에서 가장 작은 값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x가 1이고 y가 3일 때입니다. 저 1,3일 때 1,3일 때 극소이자고 최소가 돼요.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점, 최소값 f 1,3에서 4를 갖습니다. 얘가 극소값이자고 최소값이에요. 자, 실제로 왜 최소값이 됐냐면 정역 안에 있는 어떤 점을 대입하더라도 이게 제일 작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교재의 그래프를 갖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원포울면 형태인데요. 중심의 꼭지점의 좌표가 1,3이고요. 그리고 z좌표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어떤 xy를 대입하더라도 이 높이가 4가 제일 작은 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뜻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에 어느 정도 윤곽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편미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니까 편미분 가능합니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일단 2y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보기 쉽게 해서 그래프의 윤곽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00을 집어넣으면 0이죠. 00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일 때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 나왔대요.
y가 제로일 때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점일 때는 xy가 0일 때 0을 지나는데요. x가 0이다 할 때는 x가 0일 때 확인해 볼게요. 0, y는 y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가 0일 때 y가 0이면 마이너스 x제곱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할까요? x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공간 그래프 상에서 x가 0입니다 라는 얘기는 yz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yz 평면 상에서는 y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z 이퀄 fxy 이퀄에서 z가 y제곱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y가 제로라면은 y축에서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y축에서 바라봤을 때 z하고 x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라면은 그러면 포물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원점을 통과하고. 자, 도대체 이게 어떤 그래프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벨 커브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Z가 1일 때로 자르고 2일 때 자르고 3일 때 자르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잘라보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또 저 뒤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절단을 해가지고 그래프 윤곽을 찾아본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마치 말 안장처럼 생긴 이런 모양입니다. 자, 보세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z 이퀄 y의 제곱이고 측면에서 바라볼 때 여기 파란색으로 그렸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x축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면 극대가 되죠. 파란색 포물선으로 본다면 극대가 되고요. 이렇게 바라보면 노란색 포물선으로 본다면 극소가 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극대가 됐던 점이 다시 극소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런 점을 안장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을 새들 포인트라 합니다. 말 그대로 안장점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말안장과 같은 점이다 라는 뜻이 안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은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라는 걸 왜 알 수 있냐면 이 원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원판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면 극대, 가장 작으면 극소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원판을 잡았을 때 이쪽으로 잡으면 얘가 제일 크지만 이쪽으로 잡으면 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점들을 우리는 안장점, 새들 포인트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 이변수 함수의 임계점이라는 말도 배웠고요. 안장점이라는 말도 배우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중요한 정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는 어떤 정리인지 한번 볼까요?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극과 판정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1계도 함수 판정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계도 함수 판정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정법을 다루려는 이유는 뭐였냐면 페르마 정리가 여기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볼게요. 함수 f가 한 점에서 극값을 가져요. 함수 f가 한 점에서 극값을 갖고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미분계수가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극값을 갖고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돼요.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할지라도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된다고 했을지라도 그 점이 반드시 극값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말로 설명한 것처럼 x의 3승 그래프 원점에서 y는 이퀄 x의 3승은 분명히 미분 가능해요. 분명히 전 범위 내에서 미분 가능한데요.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돼요. 하지만 그 점에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이 점보다 큰 점을 대입하면 이게 제일 작고 이 점보다 작은 점을 대입하면 이게 제일 크니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임계점은 될지언정 극값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가질까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계도 함수 판정법은 뭐냐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임계점을 다 찾은 다음에 좌우에 그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1계도 함수 판정법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점에서 미분에서 0이 되고 그 점의 좌측과 우측에서 만약에 미분 개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가 돼가지고 그 점에서 그 구간 안에 가장 큰 극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 점에서 아래로 볼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극소값을 갖게 돼요.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1개 도함수 판정법이라 얘기를 했었고요. 2개 도함수 판정법도 배웠었죠. 바로 임계점을 구해가지고 그 점에서 다시 2개 도함수를 구해요.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서 양이 되면 아래로 볼록이라서 극소가 되고요.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서 음이 된다면 위로 볼록이 돼서 극대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그와 매우 닮아있는 판정법입니다. 그와 매우 닮아있는 판정법으로 다음 같은 판정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판정법은요. 2개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져온 뭐고 결론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도함수 판정법이에요. 자, 중심을 A, B로 하는 어떤 원판 내에서 F의 2개 편도함수가 계산해 봤더니 연속이에요. 2개 편도함수라는 말을 앞에서 배웠었죠. fxy, fyx, fxx, fyy를 모두 통틀어서 2개 편도함수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2개 편도함수가 연속이고, 자, 이제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계수가 제로예요. 즉 이렇게 된 것을 임계점이라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임계점에서 항상 그 값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말 한 장 같이 생긴 점은 임계점은 됐을지언정 x에 대한 편미분계수 제로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 제로가 돼요. 원점에서. 임계점은 되지만 그 점은 그냥 안정점일 뿐이지 그 값은 극점을 갖는 점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임계점 중에서 그 값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 2개 편도함수잖아요. 2개 편도함수들의 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2개 편도함수는 요 헤세의 행렬식이라고 불려지는 행렬식이에요. 헤세의 행렬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줄여서 헤시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헤시안.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합니다. 헤시안이라서 뭐냐면은 요 D 그냥 D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까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행렬식, 앞에서 배웠던 행렬식을 이용해서 쓴다면 fxx, a, b 그리고 여기는 fxy, a, b 그리고 f 여기가 원래는 yx, a, b 여기는 fyy, a, b가 되고요. 우리 앞에서 간단한 2차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사라스 방법으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fxx a, b 그리고 fyy a, b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편도함수가 연속이라 그랬었네요. 그러면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 순간에 이변수 함수가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는 순간에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끌레르 정리가 성립합니다. 끌레르 정리는 편미분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정리잖아요. 자, 그래서 fxy나 fix가 같습니다. 똑같으니까 fxy의 제곱이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식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괄호 안 붙이고 제곱하고 여기는 괄호 붙이고 제곱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이거 기억하기는 아주 수월해요. x에다 번호 붙여서 보세요. 이제 첨자에다가 x는 1, y는 2라고 본다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그렇게 기억하면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헤시안을 이렇게 D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헤시안이 양수가 되고요. 헤시안이 양수가 되고 자, fxx는 바로 이 1행 1열의 원소예요. 1행 1열의 원소가 양수면 자, 헤시안도 양수가 되고 1행 1열도 양수가 된다면 그것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서 극소화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헤시안이 양수가 되고 1행 1열의 원수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이 돼가지고 극대값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판단할 때 D가 양이고 1행 1열의 양수면 극소, D가 양이고 1행 1열의 원수가 음수면 극대 이와 같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요. 자, 주어진 식에서 얘를 판단할 수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얘가 잘 판단이 안 되면 얘를 갖고 판단해도 돼요. 일행일렬의 원소가 아닌 이행일렬의 원소를 갖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근데 보통 이제 이걸로 다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가 양일 때고 D가 음일 때는요. 그러면 극값이 아니에요. 이런 점을 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 안장점이랍니다. 아까 했던 예문 있죠? 이렇게 되면 다 안장점이 됩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안장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D가 0이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D가 0이 나와버리면요. 예문에 따라서는 극값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예문에 대해서는 극값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D가 0이 나올 때는 판정 불가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물론 안장점은 우리가 원했던 극대나 극소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이런 점들은 다 앞에서 그림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안장점이에요. 말한장 정 가운데 있는 점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다 안장점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우리 교재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절의 맨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이걸 배웠으니까 얘를 증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우리 요 13장 7절의 맨 뒤에 있는 거를 땡겨와서 여기서 같이 증명하면서 우리가 얘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방향도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얘가 성립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방향도 함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위 벡터를 U라 놓겠습니다. U의 방향은 H, K, 제1 성분은 H, 제2 성분은 K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단위 벡터 U 벡터 방향으로의 우리는 방향도 함수를 계산합니다. 즉 X축의 XZ 평면에 평이한 것뿐만 아니라 YZ 평면에 평이한 것을 포함하는 즉 임의의 방향을 생각하려고 해요. A, B라는 한 점에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간에 상관없이 단위 벡터 U가 어느 방향으로 딱 주어졌다면 그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해 볼 겁니다. 이걸 왜 계산하려고 하냐면 앞에서 일변수 함수일 때 이계도 함수 판정법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방향도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방향도 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도 함수 디렉셔널 딜리버티브의 약자에서 D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U 벡터 방향으로의 주어진 함수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한다면은 우리는 앞에서 잘 알다시피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U 벡터의 제1 성분을 곱하죠.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U 벡터의 제2 성분을 곱하면 이와 같이 방향도 함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계도 함수 판정법을 적용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계 방향도 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계 방향도 함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du의 제곱 f예요. 이계 방향도 함수를 계산합니다. 이계 방향도 함수는 한 번 계산한 것을 다시 계산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계산한 거 여기 있어요. 이미 계산한 함수가 fxh, fyk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다시피 이 방향도 함수라는 것은 보세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h를 곱하고 그리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다시 k를 곱해서 더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함수 f였다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함수를 fxh 플러스 fyk를 얘네들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그리고 h를 곱할 것이고 h를 첨자로 쓴 거는 그 x를 첨자로 쓴 것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fx, h 플러스 fyk 이것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k를 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합에 관한 편도함수는 각각의 편도함수의 합과 같습니다.
자, 요 h는 x에 대해서는 상수 역할하니까요.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fxx,h 그리고 전개해서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얘도 계산하면 fyx, 요 k 그리고 h라 쓰면 되겠네요. 얘네들 계산합니다. fxy, hk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fyy, k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얘가 연속인 이계 편도함수를 갖잖아요. 얘가 연속입니다. 그래서 끌레로 정리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자, 끌레로 정리를 적용해 볼까요? 끌레로 정리해서 얘하고 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곱이잖아요. 그 성분의 곱이니까 당연히 교환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끌레로 정리를 적용합니다. 끌레로 정리에 의하여 끌레로 정리로부터 우리는 요 u입니다. u. 자, 끌레로 정리해서 우리는 fxx 그리고 h의 제곱 플러스 얘네들은 2배 알파벳 순서대로 씁시다. 그리고 h 그냥 k 순서로 써보도록 하죠. fyy 그리고 k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생각이냐면 앞에 두 개 항에서 다음같이 식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fxx가 공통항이 사실 이 안에 공통항이 없지만 형식적으로 공통항이 있더라 보고 묶어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가 h의 제곱이 될 것이고 묶어냈으니까 fxx 2배 fxy 그리고 hk가 될 것이고요. 가로 닫고요. 전개하면 이거 되고 전개하면 이게 지워지거든요. 물론 여기서 fxx가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fxx가 0인 경우는 따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fxx가 0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지금 경우수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바꾸려고 한다면 fx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하고 0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은 다 정리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fyy 그리고 k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밑줄 쳐는 이 부분을 완전제꼴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얘를 완전제꼴로 바꿔볼까요? 자, 이제 fxx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제곱이죠. 여기 h가 있고요. 그래서 h 일단 쓰고요. 바깥에 전체 제곱을 해봅시다. h의 제곱 이거 나오죠? 2배 h 2배 h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fxx 그리고 여기 fxy를 일단 만들어 보세요. fxy 그리고 여기는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 k까지 써볼까요?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h의 제곱 나오죠? 2배 fxx분의 2배 fxy가 되고 hk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 제곱하면 없던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야 되죠. 이거 제곱한 걸 빼야 되는데요. 이거 제곱하면 fxx의 제곱인데 앞에 하나 있으니까 지워버릴 수 있죠. 전개할 때 fxx분의 fxy의 제곱 그리고 k의 제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게 있습니다. 플러스 fyy 그리고 k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역시 공통항은 없지만 그냥 편의상 공통항이 있는 것처럼 보고 얘네들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k제곱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묶어놓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계산할게요. 얘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x 그러면 h 플러스 fxx 그 다음에 fxy 그리고 k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플러스 fxx 분의 그리고 k의 제곱 이와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원래 이쪽이 얘를 좀 플러스를 먼저 쓰려고 해요. 그럼 여기 잘 보면 fxx가 없었던 걸 묶어냈으니까 지워지려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fyy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fxy 마이너스 fxy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전개해 보세요. 지워지니까 요거 두 개는 얘가 되고요. 요렇게 전개하면 하나 이거 약분 안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fxx분의 fxy 제곱 k제곱이 돼서 이게 바로 이게 편도함수 계산한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게 편도함수를 모두 다 구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얘네들은 전체 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fxx가 0이 아니었더라 가정하고서 지금 했거든요. 편의상 fxx가 0이 아니었다라고 본 거예요.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뭘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일단 A번부터 먼저 판단해 볼게요. 0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양수 아니면 음수일 테죠. 그렇죠? 그래서 양수인 경우를 먼저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D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해시안입니다. 해시안을 잘 볼까요? fxx, fiy, 마이너스 fxy의 제곱이죠. 그게 여기 있어요. fxx, fyy, fxx, fiy, 마이너스 fi의 제곱이니까 얘가 해시안 D가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 해시안 값이 A번과 B번만 넣고 볼게요. 일단 양수이고, 자, 여기 fxx가 0이 아니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가 될 텐데 양수인 경우부터 먼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안이 양이고 xx가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요. 첫 번째 경우 D가 양수이고 fxx가 양수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거 일단 양수예요. 이것도 양수고요. 그리고 이거 양수라 그랬었죠. 이거 실수의 점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 나왔습니다. 그 얘도 실수의 점이니까 0보다 크 나왔고 양수 더하기 양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 전체는 뭐가 돼요? 이계도함수를 계산했던 결과가 양수란 얘기예요. 이제 이 값이 양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D인데 D가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죠. 이것도 양수라 얘기를 했고 제곱이니까 양수고 이것도 제곱이니까 양수예요. 물론 K가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임의의 방향이 단위 벡터니까 제로는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 항상 양수가 돼요.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 A, B라는 점에서 임계점을 가졌었죠. 그리고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니까 뭐예요? 마치 일계도함수에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걸 왜 일계도함수처럼 생각합니까 하면 얘네들은요, 잘 보세요. 임의의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구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공간 공면이 있다라 볼게요. 공간 공면이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한 점이 지금 A, B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U벡터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었더라 봅시다. 사실 이건 임의 방향이거든요. 동서남북 임의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공면을 절단하겠습니다. 이렇게 XY 평면에 수직으로 절단하면은 이 선생님 오른쪽 손하고 이 원剖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이 있겠죠. 공통 교선을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공면의 XY 평면의 그림자가 노란색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이 절단된 평면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면상에 있는 곡선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이 평면상의 곡선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U가 포함되어 있는 추구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러면 이 파란색은 기껏해야 이런 식으로 보일 테고 그럼 평면상의 곡선이 되죠. 요 점의 좌표가 A, B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변수 함수처럼 평면상의 곡선이고 두 번 미분해서 양이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해됐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 점이 극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U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간에 벡터 U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잘라도 역시 그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밀어서 0이 되고 두 번 밀어서 양이면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라도 아래로 볼록, 이쪽으로 잘라도 아래로 볼록, 이쪽으로 잘라도 아래로 볼록이니까 모든 방향의 단위 벡터마다 다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그 점에서 극선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D가 만약에 양수이고 일행일렬의 원소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건 양수예요. 근데 얘가 음수죠. 그럼 이거 전체 음수예요. 얘는 양수였지만 얘가 음수니까 전체 음수.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돼요. 얘는 이번에는 음수가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요 위에 걸 좀 지워볼게요.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요점이 A, B였다라고 했을 때 U벡터 방향을 또 아무데나 해볼까요? 이 정도 되는 벡터 방향을 하나 잡았다고 봐요. 역시 XY 평면에 U벡터를 포함하면서 수직으로 절단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 바로 이 공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있겠죠? 그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볼게요. 그러면 U축을 포함하는 정면에서 바라보세요.
U축이 포함되는 것이 여기 있다고 본다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즉 두 번 미분한 게 음이라면 그 U벡터 방향으로의 그 절단하면 그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곡선에 불과하거든요. 두 번 미분한 게 음이라면 위로 볼록인 곡선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위로 볼록인 곡선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점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U벡터가 놓인다 할지라도 역시 수직으로 절단하고 어느 방향에서 절단하더라도 항상 그 곡선이 절단된 평면하고 원래 곡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이 항상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점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A번하고 B번이 증명이 됐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그 값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떨 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fxx가 만약에 0이었다면 하고 가정해 봅시다. 아까 0이 아니라 보고서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0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아까 그 해시안을 생각했었죠. 해시안은 D를 계산해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가 fxx, fxy인데 연속이 이게 변도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원래는 여기가 fyx인데 여기를 뭐라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XY로 바꿔놓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YY가 되는데요. 만약에 fxx가 0이었다면 하고 가정해 봅시다. fxx가 아까 0이 아니었을 때는 양수 아니면 음수죠. 0이 할 때 양수 아니면 음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양수가 되면은 해시안이 양수이고 얘가 양수가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불러니까 극소, 그리고 해시안이 양수이고 1의 원수가 음수가 되면 위로 불러니까 극대화 됐었잖아요. 이렇게 극대화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fxx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자, 여기가 0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거 곱하면 0이 있고요.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 fxy의 제곱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게 fxy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0보다 큰 것 같은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0보다 작은 것 같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건 0이 아닌 경우라면 0보다 작다라만 쓰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잖아요? 그래서 D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고 봤더니 결국은 얘가 0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그 값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항상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안장점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경우를 다 나눈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안장점이 되네요. 그리고 0이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고 해시안이 양수가 된다면 아래로 불러니까 극소, 얘가 음수가 되고 해시안이 양수가 되면 위로 불러니까 극대, 얘가 0이 나오면은 안장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해시안 자체가 D가 제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판단이 안 됩니다. 극대를 갔는지 극소를 갔는지 예문에 따라 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 극소가 되는지를 이계도함수 판정법 또는 2차 도함수 판정법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해시안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특히 fxx의 부호를 가지고 극대, 극소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관련된 예문들을 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